안녕하세요, 주승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영상에선 자전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자전거 얘기를 하기 전에 제 머리색은 여전히 꽤 붉은색입니다. 제가 염색을 했던 게 6월 15일인데 지금 7월 4일이니까 거의 3주일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에는 2주 간다고 써있었는데 샴푸 한 7번에서 14번 써있었나? 그리고 제가 뭐 이틀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았는데 아직 이 정도로 색깔이 붉은색이 꽤 남아있는 편이고요. 그래도 약간 빛이 바래긴 했어요. 약간 주황빛으로. 근데 어쨌든 머리색은 아직 건재하고요. 머리색이 다 빠지면 이 뿌리 탈색 겸 해서 그냥 탈색을 한 번 더 쫙 하려고 해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자전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전거 관련 영상을 찍겠다고 정말 예전부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쩌자고 왜 아직도 안 찍었는지. 그래서 한국 가기 전에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찍으려고 합니다. 저는 내일 한국을 가거든요. 어쨌든 네덜란드 하면 자전거죠. 일단 정말 자전거가 많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대중교통처럼 이동수단으로 타는데요. 한국에서는 자전거로 막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탄다 하면 뭐 한강이라던가 그런 공원에서나 타지 평소에 어디를 가려고 목적지를 두고 막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를 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는 다른 어떤 대중교통보다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오고 나서 도착하고 한 일주일 됐을 때인가 중고 자전거를 샀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몇 개월 다니다가 아마 도둑을 맞아가지고 자전거가 없어진 바람에 중고 자전거를 사서 지금 두 번째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네덜란드 자전거 하면 아셔야 될 점? 알면 좋을 점? 중 하나가 이거예요. 도둑 맞는 게 굉장히 흔해요. 여기 현지 애들도 막 뭐 자전거 도둑 맞았어 이런 얘기면 아 그렇지 이렇게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 엄청 상습범들이 있고 자전거를 도둑 맞는 게 엄청 흔하대요. 그래서 항상 체인은 기본으로 앞뒤 바퀴 2개 다 하고 근데 바퀴만 해봤자 그냥 자전거를 쑥 들어서 차에 싣고 가버리면 그만이라서 웬만하면 울타리라던가 어떤 건물에 있는 기둥 이런 거에 묶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가로등이라던가 이런 데에다 같이 자전거를 묶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으로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울타리도 있어요. 자전거를 딱 거기에 세우고 체인을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다가 자전거를 세우는 게 비교적 안전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자전거를 세우려면 아무래도 불안하기도 하고 도둑 맞기도 편하고 그리고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경우에 시청에서 자전거를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견인해 갈 수도 있어요, 자전거를. 저는 제가 자전거를 잃어버렸던 게 그 기차역 근처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근처 골목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친구 집을 갔다가 왔는데 왔을 때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이고 비 오고 이래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저녁쯤에 그 자전거를 픽업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꼬박 하루를 넘게 그 역 근처에 자전거를 놨던 거죠. 앞뒤 바퀴 다 체인을 걸어놓긴 했었는데 근데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혹시 이게 주차구역이 아니어가지고 견인됐나? 그래서 그 견인 당했을 당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 시청에서 뭐 내 자전거가 여기 있다면 찾아가라 하고 이제 자전거 사진이 있고 뭐 어디서 발견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전거가 거기 있으면 내 자전거 키랑 뭐 내 신분증이랑 이렇게 갖고 가면 그 벌금 얼마를 내고 자전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자전거는 그 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도둑 맞은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둑 맞는 게 되게 흔하다는 사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 살 때 팁? 자전거를 살 때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자전거를 구매할 때는 페이스북에서 중고로 구매한 경우도 많고 그냥 자전거 샵에 가서 자전거 파는 가게에 가서 뭐 중고 자전거 사려고 왔는데요. 이렇게 말해갖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페이스북에서 구매해 본 적은 없고 지금 자전거 2번 다 중고 자전거 샵에서 샀어요. 새 자전거도 있고 중고 자전거도 있는 그런 자전거 가게에 가서 샀는데 그냥 가서 실제로 가서 자전거를 살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을 두고 자전거를 고르면 좋겠죠.
중요한 거는 일단 당연히 키가 맞아야겠죠. 자전거가 너무 높으면 타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안장을 낮춰도 자전거 자체가 높은 경우들은.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키가 크다 보니까, 평균 키가 크다 보니까 저는 딱 뭐 여자 평균 키 근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전거를 가기가 상대적으로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그 더치 자전거엔 핸드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선 자전거 탈 때 대부분 브레이크를 여기 핸드 브레이크 손잡이에 있는 브레이크를 잡아서 브레이크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핸드 브레이크가 없고 딱 손잡이만 띡 있고 그 페달을 밟다가 페달을 뒤로 이렇게 하면 자전거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식으로 페달에 브레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익숙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뭐 금방 적응하고 잘 타면 그것도 편하게 탈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핸드브레이크 있는 자전거, 키에 맞는 자전거, 이 두 가지 조건을 처음에 가지고 자전거를 찾았고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그 두 가지는 감안하고 자전거 사진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구매하시더라도 사진을 보고 자전거 예쁘다, 깔끔해 보인다 생각이 들어도 그 자전거를 파는 사람 당신 키가 몇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뭐 핸드브레이크가 있는지 이런 여부들 물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전거를 탈 때 팁 말씀드릴게요. 자전거를 탈 때는 정말 내가 운전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야 돼요. 이게 실제로 운전이랑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가끔씩 그냥 차랑 같이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자전거 도로가 따로 차도가 있고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도 처음엔 제가 굉장히 헷갈렸던 게, 차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차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여기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쪽에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자전거 도로가 좀 넓고 가운데 하얀 점선이 있으면 이게 우측 통행으로서 그 양쪽 다 다닐 수 있는 방향의 자전거 도로거든요. 근데 그 표시가 없고 건너편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우측 통행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측 통행일 수도 있어서 자칫하고 내가 모르고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내가 혼자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지도를 보고 가시더라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 당연히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이렇게 신호를 확인하고 가셔야 되고요. 정말 진짜 차 운전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게 신호 확인해야 되고, 뭐 내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한다 그럼 차에서 깜빡이 켜듯이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자전거를 타다가 특히 왼쪽으로 갈 때는, 특히 왼쪽일 땐 확실히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를 우측 통행을 해요. 그래서 우측 통행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꺾는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위험하거나 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꺾을 때는 내 뒤에서 오던 다른 사람이 내가 꺾을 걸 모르고 그냥 오다가 나랑 부딪힐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앞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꺾을 땐 확실히 앞에서 누가 오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뒤에서 누가 오는지도 확인을 해야겠죠. 우측으로 갈 때도 당연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가는 게 좋죠. 그리고 평소에 자전거를 탈 때 여기서는 정말 이게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뭐 학교 빨리 가야 되고 뭐 출근해야 되고 바쁘고 이런 분들 많고 자전거를 정말 빨리 타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무서울 수 있는데, 확실하게 내가 어느 쪽으로 간다 표시를 해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앞에 뒤에 옆에 확인하면서 자전거 타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좀 자전거 타는 속도가 느리다 하면은 탈 때 우측 통행을 하면서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붙어서 처음부터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상태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내 뒤에 오던 사람 중에 바쁜 사람이 그냥 내 왼쪽으로 이렇게 비껴가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자전거 타는 게 빠르지 않다, 그리고 확인할 정신이 없다 이러면 그냥 약간 오른쪽으로 처음부터 비켜서 자전거 타시면 마음이 편하고요. 뭐 아니더라도 그냥 내 자전거 타는 이 길에서 그냥 가운데서 타다가도 뒤에서 뭐 내가 좀 지나갈게요 하면은 다른 사람이 뭐 지나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자전거 벨을 띠링띠링 울려요. 그럼 추월하려고 하는구나 이러고 살짝 오른쪽 비키면서 자전거를 타주시면 돼요. 자전거 탈 때 팁 이렇게 있고요. 또 중요한 거 있는데, 자전거 탈 때 규칙 네 번째, 어쩌면 제일 중요한 규칙이에요.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앞에 헤드라이트가 있고 자전거 뒤에도 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 앞에 헤드라이트랑 자전거 뒤에 라이트 둘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밤에 해가 지고 나서는 둘 다 켜진 상태여야 돼요. 그게 헤드라이트가 없거나 뭐 뒤에 라이트가 없다 그러면 경찰이 벌금을 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전거 라이트는 안 달려있는 자전거들도 있는데 그럼 그냥 해마라던가 그냥 사실 웬만한 가게에 그냥 마트 이런 데 가도 자전거에 걸 수 있는 라이트들을 팔아요. 조그만 라이트 이제 조그만 건전지 넣어서 쓰는 라이트 있죠. 그런 것들을 팔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싸게 사셔서 자전거 뒤에다가 걸어주시면 돼요. 네덜란드의 자전거 문화에 대한 팁들은 여기까지고요. 할 말이 많아서 말을 좀 빠르게 한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